오늘은 상대방을 조종하는 칭찬과 질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찍 돌아와서 설거지를 해놨습니다. 그러자 늦게 들어온 아내가 말합니다. 설거지 해놨네? 잘했어 여보. 당신은 100점짜리 남편이야. 다음에도 또 부탁해.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TV를 보다가 깜빡하고 설거지를 안 해놨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죠. 설거지 안 해놨네? 여보, TV 보느라 깜빡했구나. 나 오늘은 진짜 피곤한. 여보, 지금이라도 설거지 해줄래? 그러다가 다음에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설거지 해놨네? 잘했어요. 여보, 설거지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다음에도 또 부탁해. 그러다가 또 설거지를 못하고 집에서 회사 일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여보, 일찍 들어온 날은 설거지 해주면 좀 덧나? 자꾸 회사 일을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지? 피곤한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해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 요즘 왜 그래? 옛날에는 설거지도 해놓고 100점짜리 남편이었는데 요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자 생겼어?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을 조종하기 위한 칭찬과 질타가 계속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남편은 기분이 나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괜히 설거지를 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기 싫은 날이 많아질 겁니다. 수평적 관계에 있는 아내가 남편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했네 못했네 평가를 계속 받다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쁩니다. 칭찬과 질타는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심리학을 모르는 사람도 무의식적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칭찬을 들으면 모든 사람은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인사말이 아닌 상대를 조종하는 칭찬은 언제나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칭찬을 할 수 없거든요. 상대는 자유인이고 자유롭게 행동하다 보면 언제나 칭찬과 질타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칭찬과 질타를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기분이 나쁘다가 엇나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많이 엇나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수직적 관계에서도 인간은 언제나 칭찬과 질타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수평적 관계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이럴 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격려를 하라고 합니다. 칭찬은 평가에 의해서 나오지만 격려는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이 일찍 끝나서 들어온 남편이 설거지를 해놨을 때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격려는 이런 것이죠. 여보 설거지 해놨네? 고마워요. 여보아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좀 편해졌네. 고마워요. 여보 다음에는 내가 일찍 들어와서 설거지 해놓을게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남편의 설거지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는 것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격려라고 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설거지를 해주면 고맙고 설거지를 안 해주면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면 설거지를 하고 말고는 남편의 몫이거든요. 이것을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과제 분리라고 합니다. 이 과제 분리가 안 되면 칭찬과 질타를 통해서 상대를 조종합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칭찬,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하면 질타, 또 하면 칭찬, 안 하면 질타. 칭찬과 질타에 고마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난 고마움에 칭찬을 했어요. 그럼 저는 묻습니다. 왜 고마운데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서 상대가 나의 고마움을 알아차리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면 상대의 고마움을 왜 당신은 알아차리기 못하시나요? 상대도 고맙지만 고맙다고 얘기 안 한 것뿐인데 상대 고마움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의 고마움은 상대가 말 안 해도 알아차리기 바라시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